자, 하여간 할 수 없죠 뭐. 지난 일이니까. 근데 그 초기 친일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서양 문물을 도입하자는 것이지 빠른 속도로 나라를 팔아먹자는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는 후기 친일파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개혁하자는 이 급진개화파가 청나라식으로 개혁하자는 온건개화파 세력에게 도전하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2년 후에 뭐라고 합니까? 1884년에 갑신년이거든요.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3.1천하의 쿠데타. 자, 일본식으로 개혁을 하고 싶은데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정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식으로 하자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의 요직을 장악하려면 친일 정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일본 세력이 청나라 세력을 거꾸로 들여야 되거든. 이렇게 국내 정치 세력들이 국내의 힘이 약할 때 외세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위험한 게 외세를 등에 업고 국내 정치를 하는 그 시대만큼은 나라가 왔다 갔다 해요. 흔들흔들 한다고. 원나라 간섭기도 그렇고. 그죠?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 연회석상에서 초기 친일파인 급진개화파들이 쿠데타 일으키자 일본군이 호위하는 와중에 그런데 민씨정권은 다시 청나라 군대를 불렀죠. 그래서 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고 숫자가 딸렸던 일본군이 제물포로 밀리게 되면서 제물포에 주둔해 두었던 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이때 정권을 잡은 듯 착각했던 급진개화파 사람들은 철군하는 일본군을 따라서 그 군함을 타지 못하면 죽음이죠. 그래서 군함을 타고 김옥균, 박영효 등 핵심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나중에 10년 뒤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갑오개혁의 추진 세력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일본식 개혁을 실시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1894년의 갑오개혁이죠. 그런데 김옥균만큼은 돌아오지 못하죠. 왜? 민비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청나라 땅에서 살해되니까. 그러나 김옥균이라는 천재 개화파 세력은 개화파 인물은 우리나라 개화 사상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1884년 갑신정변은 일본 세력이 다시 한번 청나라 세력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모군란 때도 그러더니 갑신정변 때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세력이 강화된 외세는 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청일까요? 일본일까요? 네, 일본이 아니라 청이죠. 아직까지는 청의 전성기입니다. 조선 내부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1882년 이모군란 했죠. 1884년 갑신정변 했습니다. (1885년부터) 1887년까지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 이거는 영국에 의해서 도발되는 겁니다. 영국 함대가요, 갑자기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을 해서 이름을 해밀턴항이라는 이름을 짓고 3년간 불법 점령하다가 돌아갔어요.
물론 조선 내부를 침공한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조선 침탈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 당시에 국제 열강끼리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상당히 노력들을 했거든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게 영국 세력 아닙니까? 따라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 또는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침탈은 아니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나라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다는 것은 그것도 3년씩이나 명백한 제국주의의 횡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889년에 유명한 사건으로는 방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자는요, 한자로 이렇게 쓰면 노을 방자, 방목, 짐승